이번에는 리턴 값이 있는 작업 완료 통보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리턴 값이 있는 작업일 경우에는 자, 콜러블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면 됩니다. 자, 콜러블 객체를 만들 때 자, 이와 같이 타입 파라메타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타입 파라메타에는 자, 결과 값으로 받을 즉 리턴 값의 타입인 자, 그 클래스 타입 또는 이제 여러분이 뭐 인터페이스 타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new 해서 여러분이 콜러블이라고 하는 자, 객체를 익명 객체로 생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국 결과값 또는 리턴 값의 타입을 이제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은 걸로 지정을 해 주시고 자, 콜러블이 갖고 있는 메소드 콜을 여러분이 재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콜 메소드가 결국은 이제 스레드에서 이제 실행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콜 메소드는 자, 리턴 값이 있기 때문에 자, 리턴 값이 있기 때문에 그 리턴 값의 타입을 자, 리턴 타입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예외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예외를 이제 스로우스 하는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결국 스레드가 처리해야 할 내용을 이제 작성을 하면 되고요. 자, 스레드가 작업을 다 처리하고 나서는 반드시 자, 리턴 값이 있기 때문에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자, 리턴 값을 자,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만든 콜러블이라고 하는 작업 객체를 이제 작업 큐에 넣어야 되는데 자, 작업 큐에 넣기 위해서는 이제 submi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submit 메소드에 자, 이 콜러블 객체, 즉 task라는 객체를 이제 여기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submit은 그 즉시 자, future라고 하는 객체를 리턴을 하는데요. 자, 이 future라고 하는 바로 이 타입에도 역시 타입 파라미터가 들어가 있는데 자, 이 future가 나중에 얻게 될 결과값이 t타입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결국 콜러블의 t와 future의 t는 자, 같은 타입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인티저라면 얘도 인티저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얘가 스트링이면 얘도 스트링이 돼야 된다. 이제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퓨처를 만들고 나서는요. 자, 퓨처의 get 메소드를 이제 호출하면 자, 스레드가 자, 요 콜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다 실행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 여기서 블로킹이 되는 거죠. 자, 이 콜의 리턴 값 t를 자, 이 get 메소드는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콜 메소드의 리턴 값을 get이 리턴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받아서 이제 이용을 하면 되겠죠. 자, get 메소드는 자, 이 두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전 페이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생략을 할게요. 이번 예제는 리턴 값이 있는 작업을 자, 스레드가 처리를 하고요. 퓨처에서 자, get 메소드로 얻는 방법에 대해서 코드로 확인을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이전 예제에서 그 1부터 10까지 구하는 자, 코드를 작성해 봤는데요. 자, 이전 예제는 단순하게 자, 이와 같이 출력만 하고 끝났죠. 그래서 리턴 값이 없는 그런 작업이었는데 자, 요거를 좀 수정을 해서 자, 리턴 값이 있는 작업으로 한번 변경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이 파일을 자, 복사해서 자, 이름을 변경을 해 주는데요. 자, result by callable example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수정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execute 서비스 자체는 수정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게 스레드 풀이죠. 자, 작업 처리 요청이라고 출력하는 내용도
수정할 필요가 없고요. 자, 대신에 자, 리턴 값이 없는 작업일 경우에는 이제 런어블로 작업을 정의하면 되지만 리턴 값이 있는 작업일 경우에는 런어블보다는 콜러블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작업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 콜러블로 바꿀게요. 자, 그리고 자, 콜러블로 바꿨을 때 반드시 여러분이 결과값에 대한 타입, 리턴 값에 대한 타입을 이제 타입 파라미터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티저라고 이제 명시를 할 건데요. 자, 그 이유는 내가 1부터 10까지의 합을 구하고 나서 자, 이 합을 리턴 값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이 int 타입이니까 자, int의 객체 타입이 인티저죠. 그래서 인티저라고 하는 타입으로 자, 이렇게 타입 파라미터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자, 이것도 요거를 좀 바꿔 줄까요? 자, 요거를 그냥 task라고 바꿔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지금 이거와 똑같은 타입으로 이제 지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먼저 Ctrl Shift O 해서 자, 이 콜러블부터 임포트 시켜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콜러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에는 콜이라는 메소드가 하나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run보다는 이제 콜로 이렇게 오버라이딩 해야 되고요. 자, 이 콜은 리턴 타입이 반드시 이 콜러블에 지정한 타입 파라메타, 즉 인티저와 동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러 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인티저를 자, 여기다가 자, 넣어 주고요. 그럼 결국은 이 콜이라는 메소드가 자, 실행이 끝나면 결국 인티저 값이 리턴 된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자, 이거는 지워 버리고요. 자, return sum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그래서 int라고 하는 바로 이 값을 자, 포장해서 인티저라는 객체로 자, 리턴을 하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자, 리턴 값이 있는 작업을 정의를 이제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작업 큐에 넣는 코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task라고 하는 요거를 자,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submit은 runable도 자, 매개값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callable도 매개값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자, 오버로딩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submit이 리턴하는 바로 이 future라고 하는 바로 이 객체는요. 자, 나중에 자, get 메소드로 얻을 수 있는 그 결과값이 자, 인티저이기 때문에 자, future도 자, 나중에 얻는 결과값이 인티저다라는 뜻에서 자, 이렇게 타입 파라미터로 인티저를 지정을 해 줍니다. 자, 결국은 이제 이거랑 그리고 이거랑 그리고 이거랑은 다 일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 이제 get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이 퓨처에 get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자, 스레드가 요것을 다 처리할 동안 자, 기다렸다가 즉 블로킹 되었다가 자, 이 get 메소드는 이 콜이 리턴하는 바로 이 인티저 값을 자, 리턴합니다. 그래서 이 get의 리턴 타입이 인티저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막바로 int로 result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sum이라고 이렇게 줄까요? 자, 결국은 여기서 리턴된 sum이 자,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는 자, 처리 결과 sum을 한번 출력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처리 결과 sum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작업 처리 완료를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결과값이 있는 타입을 정의할 때는 이제 콜러블로 정의를 한다는 거와 콜러블의 타입 파라미터가 결국은 콜의 리턴 타입, 그 다음에 퓨처의 타입 파라미터가 된다는 것, 그리고 get의 리턴 타입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원래는 인티저가 나오는데요. 자, 인트로 받은 이유는 자, 자동 언박싱이 이제 사용이 된 거죠.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작업 처리 결과는 55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실행 내용 자체는, 즉 결과 출력된 내용 자체는 자, 앞의 내용과 별 차이가 없죠. 하지만 이 처리 결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코드가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작업 처리 결과를 외부 객체에 저장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처리 결과는 스레드에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결과를 자, 스레드가 아닌 외부 객체에 이제 저장하는 경우인데요. 자, 이 경우는 언제 발생할까요? 자,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스레드 1이 자, 작업을 처리를 하고 자, 스레드 2가 자, 작업을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이 두 작업을 자, 취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얘는 자, 1반부터 6반까지의 이제 성적의 총합을 자, 이렇게 산출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이 스레드 2는 7반부터 자, 12반까지의 성적을 총합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그렇다면 1부터 12반까지의 전체 총합을 자, 여기서 얻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스레드 1에서 처리한 이 결과 플러스 그 다음에 스레드 2가 처리한 결과를 자,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의 객체에 각각의 스레드가 만든 결과물을 저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적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스레드 1은 1에서 6까지의 총합을 누적을 시키고 스레드 2는 7부터 12까지의 그 총합을 얻어서 이제 여기에 누적을 시키면 결국 나중에 이 값을 조사를 하게 되면 결국 1반부터 12반까지의 결과 총합을 이제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통 스레드가 처리한 작업을 자, 외부 객체에 자, 저장을 합니다. 자, 코드를 보시죠. 자, 리절트라고 하는 게 결국은 자, 공유 객체가 되겠네요. 자, 스레드 1과 스레드 2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객체. 자, 공유 객체의 개념일 것 같은데요. 자, 리절트라는 객체를 만들고 자, 작업 객체를 만들 때 자, 이 리절트를 자, 작업 객체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자, 왜 넣어주느냐? 이제 그 이유는 자, 스레드가 나중에 이 작업, 즉 이 런어블이라는 작업을 처리하고 나서 그 처리 결과를 자, 리절트에 이제 누적을 시키려면 이 스레드는 이 리절트의 참조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리절트라고 하는 객체를 자, 런어블 작업 객체에 그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submi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제 호출을 하는데 자, 이 submit이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할 때 첫 번째 객체는 바로 이 런어블 객체를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객체는 바로 이 자, 리절트 객체, 바로 스레드들이 자, 공유하는 리절트 객체를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submit은 즉시 자, future를 리턴하고요. 그래서 future에 자, 여러분이
get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되면 이 get 메소드는 결국 여기에 지정된 result라고 하는 객체를 리턴합니다. 그래서 이 퓨처를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받았는데요. 자, 그 이유는 자, 여기에 지정된 타입이 result 타입이기 때문에 자, result로 타입 파라미터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결국은 이 result의 타입이 자, 여기와 똑같아야 되고요. 결국 get이 리턴하는 것도 결국 이 result가 리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빨갛게 이렇게 지정한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의 타입이 다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result. 그 다음에 이 submit의 두 번째 메가 값은 이제 여러분이 result 객체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이렇습니다. 자, 이 result라고 하는 객체는 바로 이겁니다. 결국 스레드들이 자, 공유해서 사용할 객체. 결국 스레드의 결과값을 누적해야 될 객체죠. 그래서 객체를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작업을 만들 때 결국 이 객체를 자, 작업 내용에서 쓸 수 있도록 자, 넣어준다는 이야기고요. 자, submit을 호출을 할 때 결국 작업 객체를 첫 번째 매개값으로 주고 자, 두 번째 매개값의 리절트를 지정해 주는 이유는 나중에 퓨처가 get 메소드로 얻을 것이 결국 이거다라는 것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절트를 이제 여기다 한 번 더 지정해 주면 자, 퓨처의 리절트 타입으로 이제 이렇게 리턴을 이제 하는데 이때 퓨처의 get을 호출하게 되면 바로 이 객체가 리턴이 된다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여러분이 다소 좀 생소한 코드 같은데 자, 일단 리절트 객체가 이제 이 스레드가 이제 처리한 값을 자, 누적을 하고 결국 얘가 get으로 이제 리턴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러너블 태스크를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자, 러너블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이 옆에 나오는데요. 지금 이렇게 태스크에 자, 이 공유 객체인 리절트를 자, 받아서 자, 이렇게 필드에 저장을 이제 하도록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필드에 이제 결국 매개값으로 전달된 리절트를 이제 저장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run 메소드를 작성을 해서 자, 스레드가 자, 실행할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실행이 다 끝날 때쯤이면 이제 그 처리 결과를 자, 이 리절트에 누적을 이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레드 1이 이제 요거를 실행을 했다면 1반부터 6반까지의 총합을 결국 리절트에 취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레드 2가 이걸 실행했다면 7반부터 12반까지의 총합을 자, 리절트에 이제 취합해서 자, 런을 이제 끝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작업 처리 결과를 자, 외부 객체에 저장하는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기로 하죠. 자, 클래스를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은 자, result by 자, runnable example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래서 runnable의 코드를 실행해서 자, 외부 객체인 result에 이제 저장을 한다라고 해서 자,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보았어요. 자, 메인 메소드를 이제 추가를 하고요. 자, 먼저 작성해야 될 게 바로 스레드 풀 객체를 이제 생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전 예제와 동일하게 자, 이렇게 스레드 풀을 이제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처리 요청이라고 해서 출력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러너블로 이제 작업을 하나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클래스로 직접 선언해서 만들어 보기로 하죠. 자, 클래스 태스크 implements 자, 러너블 자, 이렇게 주고요. 자, 러너블이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자, 태스크가 에러가 나는 이유는 자, 러너블이 갖고 있는 런 메소드를 재정의를 하지 않아서 자, 컴파일 이제 오류가 난 거죠. 그래서 add unimplemented 메소드를 선택을 해서 자, run 메소드를 이제 재정의를 하고요. 자, 일단 이 run 메소드는 좀 이따가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이 태스크에 이제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태스크에서 생성자를 만들어 주는데 지금 현재 그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예제가 결국은 이제 이 run을 자, 다 실행을 해서 결국 생성된 결과를 자, 외부 공유 객체에 자, 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외부 공유 객체의 참조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필드에다가 자, 외부 공유 객체의 참조를 저장을 할 수 있도록 자, result라는 타입의 필드를 선언해 줄게요. 자, 그렇다면 이 result라고 하는 공유 객체를 만들기 위한 클래스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클래스는 좀 이따가 만들기로 하고요. 자, 태스크라고 하는 이 객체가 생성이 될 때 result라고 하는 객체를 자, 외부에서 받아서 자, 여기에 자, 초기화할 수 있도록 자, 생성자의 매개 변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esult 이렇게 주고요. 그래서 this.result는 자, result라고 이렇게 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공유 객체 result를 받아서 자, 필드에 초기화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result를 우리가 하나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esult는 자, 지금 현재 요 클래스와는 독립적으로 자, 이 밑에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result 자, 여기다가 자, 필드로 저 계속 값을 누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int accum value라고 자, 이름으로 필드를 선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 자, 값을 계속 누적해서 이제 저장한다는 뜻에서 void add value라고 하는 메소드를 작성을 하고 외부에서 value 값을 받아서 이 value 값을 자, 필드인 accum value에 계속 누적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유 객체 하니까 뭐 떠오르는 거 없나요? 그래서 동기화 메소드, 동기화 블록이 생각나시죠? 자, add value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여러 스레드에 의해서 동시에 이제 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가급적이면 하나의 스레드가 자, 필드에 누적할 동안 다른 스레드는 누적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 synchronized를 붙여서 자, 동기화 메소드로 처리하겠습니다. synchronized 자, 그러면 자, 공유 객체인 result 객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이 필드에는 결국 스레드들이 만든 결과값이 자, 취합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위로 올라가서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메소드를 이제 작성을 해 볼 건데요. 그래서 이런 메소드는 자, 이전 예제와 마찬가지로 1부터 10까지의 합을 구할 거예요. 그리고 그 합을 자, 공유 객체인 result에 이제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자, int sum equal 0. 그래서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는 거는 자, 이전 예제에서 했기 때문에 자, 그대로 가져오고요. 자, 그러면 자, 이 포문이 이제 끝나는 지점에서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이 공유 객체, 즉 외부 객체의 자, sum의 결과값을 이제 취합을 하도록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result.add value 이렇게 해서 이제 sum을 자, 제공을 해서 이 sum이 자, result의 누적이 되도록 이제 그렇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자, 작업 클래스를 이제 만들어 준 거고요. 자, 이제는 자, 실제 작업을 만들어서 스레드 풀에서 이제 처리하도록 한번 해보죠. 자, 먼저 여러분이 공유 객체부터 먼저 생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esult는 new result 해서 자, 외부 객체, 공유 객체죠. 결국 자, 주석을 한번 달아볼까요? 이는 공유 객체인데 thread들이 공유할 공유 객체인데 이는 thread 외부에 있으니까 외부 객체라고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 두 개의 작업을 이제 정의할 거예요. 두 개의 작업을. 그래서 요 위에 우리가 태스크라고 하는 자, 작업 하나를 자, 클래스로 정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태스크에 대한 두 개의 인스턴스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런어블 자, 태스크 1 equal new task 이렇게 해서 result 이렇게 주고요. 자, 그 다음에 런어블 자, task 2 equal new task result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똑같은 태스크 클래스로부터 이제 객체가 생성이 되었는데 자, result라고 하는 하나의 공유 객체를 두 태스크 객체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두 개의 이제 작업이 자, 생성이 된 거겠죠. 똑같은 클래스로부터 만들었지만 결국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자, 작업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작업을 스레드 풀에 자, 작업 큐에 이제 넣어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execute service 자, 얘가 가지고 있는 자, submi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을 할 건데요. 자, submit이 자, 이렇게 세 개가 오버로딩이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리턴 값이 있는 결과가 있을 경우, 두 번째는 리턴 값이 없는 경우, 이제 세 번째가 외부 객체의 결과를 이제 저장하는 자, 메소드인데요. 자,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할 거예요. 자, 여기다가 태스크라고 하는 자, 요거를 자, 지정을 해 주고요. 태스크 1이죠. 자, 그 다음에 공유 객체인 리절트를 지정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submit이 리턴하는 것이 결국은 future의 리절트. 그죠? future의 리절트. 얘를 이제 리턴을 하니까요. 자, 여기에 future의 result. 자, 이렇게 이제 받는 거죠. future. 그래서 이제 future 1 이렇게 줄게요. future 1. 자, 컨트롤 쉬프트 O에서 임포트 시켜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똑같이 자, 하나 더 작성을 해서 요거는 future 2라고 주고요. 요거는 task 2라고 주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작업을 자, 작업 큐에 넣고 자, 외부 객체를 이제 지정을 해주면 자, 이와 같은 퓨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퓨처를 얻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스레드가 이 태스크 1과 또는 태스크 2를 이제 실행을 완료할 때까지 이제 블로킹을 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퓨처 1점 자, get 메소드로 자, 일단 이 태스크 1이 처리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럼 얘는 이제 무엇을 리턴하냐면 태스크 1이 처리가 완료되면은 결국 리절트 객체가 리턴됩니다. 그래서 리절트 객체로 타입을 받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받을게요. 그래서 여기 리절트로 받은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get 메소드는 자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자 예외 처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외 처리를 try catch로 일단 하기로 하고요. 예외가 여러분이 자 두 가지 종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자 일단 이렇게 두 가지 예외를 모두 처리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자 단순하게 자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print stack trace는 뭐 생략하고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결과도 얻어서 자, 리절트 객체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이 자, 출력을 하는데 자, 여기에 있는 자, 내용으로 이제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 결과 이렇게 해서 자, result.accumValue라고 했는데요. 결국 이제 이 객체의 자, 누적된 총 값을 이제 출력을 해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 리절트 객체나 사실 이 리절트 객체는 같은 객체예요. 같은 객체인데 자, 이 게시 리턴 할 때의 상태는 결국 태스크 1의 결과값만 뭐예요? 누적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까지 여러분이 해서 얻은 이 리절트 객체는 자 테스트 2의 결과값이 누적된 객체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태스크 1과 태스크 2가 모두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 결국 이 값을 출력을 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는 결국 이제 태스크 1과 태스크 2의 모든 결과값이 취합된 값을 이제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저장을 해서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110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왜 110이 나왔냐면 여러분이 1에서 10까지는 55잖아요. 1에서 10까지 1을 더하게 되면 그럼 그 55를 자 리절트에 누적을 하는데 자 지금 여러분이 작업이 두 개를 만들었잖아요. 이런 작업을 자 두 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두 개를 취합을 해서 리절트 객체에 저장을 했기 때문에 110이라는 것이 이제 나왔습니다.